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은 꽤 시끄러운 이슈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 기자 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MBC 고발을 하셨던데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희들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흔하다는 말씀이 이제 경찰이라고 이렇게 이것들 중에 사칭인 건데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에 경비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후원장담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시작인데 검증이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이 겁을 먹은 건가? 좀 길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나이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경찰을 사칭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이현정 의원님, 저는 나이 든 기자는 아니어서. 저도 나이 든 기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보다 선배시니까. 정말 그땐 통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이제 한 30년까지 하는데요. 저도 뭐 사건 기자하고 법조 기자하고 했는데 주로 이제 경비 전화를 쓴다는 거는 경찰서 간에는 경비 전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기자들 간에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경비 전화를 통해서 많은 소통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경찰을 사칭하는 거 글쎄요. 김호경 기자는 그렇게 자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도요. 1994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중앙일보 기자 한 명이 이 검사를 사칭했다가 그때 또 이게 상당히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회사에서도 절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이거 정말 어디서 바로 실정법으로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자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김호경 기자는 유능해서 자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유능하지 않는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일반화의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자기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자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일반화의 논리, 오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한 경험을 전체 기자들이 그렇게 했다? 과연 그렇게 기자들이 했으면 기자들이 성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제가 94년도 같은 경우도 이때도 다들 기자들이 구속되고 이랬는데 과연 그걸 보고서 기자들이 함부로 이게 사칭을 했을까요? 이 법조에는요, 독수독가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독이 든 나무에서 멜린을 내면 독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잘못된 취재 관행으로 해서 얻었던 기사 자체는 기사 자체도 굉장히 어떤 합법성이나 정당성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왔었는데 그걸 이 사례를 예를 들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게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지나갔던 그래픽 하나 가운데 시점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지난 7일 이 경찰 사칭 통화 내역 바로잡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화면 볼까요? 이 변호사님, 이거를 두고 정치권도 이렇게 반응하지만 법조계에서도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0년대 후반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속 기소되거나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재판을 할 때는 그 PD나 기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그냥 항소심 정도에서 선고유예를 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97년 후반에도 그랬고 9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2002년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또 구속 기소됐다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그러니까 PD는 선고유예가 됐고 이재명 변호사도 그 당시는 벌금형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관행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20년 전에도 구속 기소까지 됐어요. 근데 20년 후에 지금은 훨씬 국민 눈높이랑 그다음에 언론사 취재 그 윤리 광령 같은 것도 훨씬 정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아니에요. 형법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거예요. 공무원 자격 사칭은. 근데 지금 뜬금없이 관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김의겸 대변인이 너무 옛날 분과 옛날 사고방식이 아닌가? 저런 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김의겸 의원은 말씀을 하실 때 좀 삼가하시는 게 여러 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허은하 의원은 기자 출신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것과 현역 의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다. 김근식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 비어서 MBC 편들다가 경찰사 측한 과거 자백한 셈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김의겸 의원 얘기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장현철 평론가님, 김의겸 대변인이 최근에 언론개혁한다면서 관련 법안들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그거와는 좀 많이 궤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김의겸 대변인이나 이제 전 대변인이죠. 김의겸 의원이나 열린민주당 범여권의 언론개혁도 참 식상한 단어지만 내로남불식 언론개혁이 아니냐는 물음을 다시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자가 이런 경찰 사칭을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의 유력 인사에게 경찰을 사칭했다면 그때도 김의겸 의원 이렇게 옛날에는 다 하던 취재 관행이었다, 고발까지 한 건 너무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거 조국 전 장관 취재가 한창일 때 기자들이 지금처럼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 전 장관 자택 근처에서 몰려서 뭐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취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멸칭을 드려야 했고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런 여권에서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싸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김의겸 의원의 말에 과연 기자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의 30대 젊은 기자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슨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김의겸 의원이 기자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준수를 지켜가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개선된 취재 윤리를 지켜가면서 어렵게 고생하는 현장의 후배들에게 지금 기자 선배로서 너무 해서는 안 될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현장의 기자들에게 사과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당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요, 사실 김건희 씨 검증 문제도 주말 새 공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후보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아주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게 맞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을 묻지 말자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죠. 더구나 대통령을 배우자는 공직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 장차 대통령을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의 부인이고요. 또 일정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합사 업무 방해는 없었는지 그런 걸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논문 의혹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다 남편이 나중에 다 책임을 지겠냐 했더니 지금 뭐 들었던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 마찬가지로 정세균 후보도 조국 가족을 탈탈 털어내던 윤 전 총장의 부인 장모 비리는 덮고 가자는 말이냐. 이 지사의 말에 꽤 십자포하로 오히려 윤 전 총장보다 이재명 지사를 더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의 얘기는 사실 원론적으로 후보 중심으로 좀 검증을 하자. 이제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넓혀가면 사실은 문제가 이 호도가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후보 중심으로 검증하자면 그런 취지인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분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같은 분이 뭐 결혼 전이든 지금이든 같은 분이 영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특히나 영부인은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부속실이 지원하는 것처럼 공직의 일부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얼굴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검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엑스파일이라든가 뭐 등등의 얘기들 나온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 그러면 심각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엄청난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MBC 기자들을 지금 3명을 고발했잖아요. 동시에 사실은 뭐 지금 인터넷 매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매체입니다. 오땡땡 뉴스 같은 데서도 그걸 그대로 지금 엑스파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에 심각한 내용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지금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또 고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 고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검증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부분적으로만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이낙연 후보 측은요,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감싸는 이유가 바로 이 지사 부인 얘기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이 벌써 3년 전이네요. 이도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낙연 캠프, 이낙연 측의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해경군 김씨권과 본인의 논물 표정권으로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좀 옹호하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을 여기는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겨레에 나오던데요. 한겨레 신문에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냐 하면 든든한 호위무사가 생겨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윤 전 총장을. 예, 정운현 이 공보단장이. 예. 그래서 그 든든한 호위무사, 그럼 이재명 후보가 호위무사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에게 든든한 호위무사가 생겨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 빠뜨리셨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추미애 후보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의 논문 표절권, 그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위를 반납했어요. 그죠? 학위를 반납했는데 추미애 후보는 학사 업무 방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학위 반납한 사람 학사 업무 방해부터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얽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후보자, 이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논문 지금 그리고 표절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학위를 반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사 업무 방해 수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경군 김씨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이 논란이 되면 강성 지지층한테 좀 여당 강성 지지층한테 반감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묻어두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왜 고발을 안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보수 유튜브 아주 유명한 유튜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 후보는 왜 여배우를 고발을 하지 않을까? 요새도 계속 SNS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도 있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되면 서로 그냥 고소고발하라고 얘기하면 뭐 검찰이랑 이제 알겠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경찰이랑. 예. 평론 끝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혜철 평론. 저는 사실 좀 놀란 게 캠프의 공보단장이 공개적으로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 정도 수위 높은 비난을 하는 사례가 또 있었던가? 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끼리 토론회 중에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캠프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때리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17년 대선 경선보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 앙금이 이렇게 깊어지면 최종 후보가 선출되어도 과연 원팀이 가능할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골이 너무 깊어지는 건 아닌가, 부작용이 상당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본격적인 윤석열 전 총장 검증 국면에 여당의 반응 얘기까지, 각 후보들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윤 전 총장 이슈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